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1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강했는데요. 내용은 사실 오늘 삼성전자 최악의 어닝 쇼크를 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주식은 실적적인 부분을 이제 선반영한다는 걸 확실히 또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완전 전환됐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특히나 이제 재고 처리를 통해서 이번에 1조 원이 안 되는 영업이익 수준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 분기에서는 반도체 부분의 적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기간 조정 구간에서 여러 번의 어떤 바닥 확인들을, 이런 기간 조정의 어떤 구간들을 좀 거칠 공사는 클 것 같고요. 지금부터 다시 강세로 간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악의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긴 하지만 주가 반등은 좀 해준 부분은 선반영된 측면들, 또 어닝 쇼크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작용했던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하락장이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21년 초에 고점의 어떤 구간이었던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흐름의 이제 이유가 확실히 이제 현실화되고 또 이제 표면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반등과 더불어서 이제 전체 지수 자체도 상당히 또 반등해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어떤 아시아 증시도 조금 반등하는 흐름 계속 이어가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오늘 HLB가 이제 11%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주요한 어떤 시총 상위 또 기업이 이제 10% 이상 강세를 보인 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분석하면서 시장 전략들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1% 상승했고요. 거래대금 이제 6.7조, 지수는 228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좀 튀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대형주,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또 강세 힘입어서 거래대금이 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상승 종목수는 600여 종목, 하락 종목수는 260여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수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반도체 기업들 또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1.3% 강세, 700포인트 도달은 못했지만 그래도 688포인트, 거래대금 5.5조,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1100종목이 넘었으니 오늘 상당히 강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수급도 역시나 이제 코스피 지수 외국인 3,100억, 기관이 2,40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이 800억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도 좋았고, 또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또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반등, 또 이제 강세라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 증시는 이제 전 세계 증시 중에서도 좀 하락을 시작한 어떤 점이 굉장히 좀 빨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 차트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뚜렷하죠. 21년도 1월 달에 완전 고점을 찍고 그 뒤로 지금 약간의 반등씩은 있었지만 2년 넘는 기간이죠. 2년 넘는 기간 동안 지금 하락 역배열 추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좀 확인했다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표면화됐죠. 와, 반도체가 이렇게 좀 꺾였어? 실적으로 이제 드러났죠.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또 적자 가능성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2년간의 어떤 하락 추세의 어떤 마무리점이 될 공산이 큰 어떤 지점에 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하락 추세의 어떤 흐름들은 기간 조정 성격을 좀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간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제 수요단의 어떤 변화가 발생해야 되고요. 공급의 그 조절만으로 이 대세 상승이라든지 또 강세의 어떤 패턴으로 전환되는 건 좀 어렵다 봅니다. 결국은 그동안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을 주요하게 세게 만들어냈던 것들은
어떤 수요의 어떤 변화, 변동 사항이었거든요. 아니면 뭐 그 가상자산 채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쨌든 수요의 어떤 변화, 또 수요 변화는 이제 경기를 통해서 이제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바닥점을 대놓고 기간 조정을 거치는 그런 반도체 업종, 또 삼성전자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 이제 흐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섹터 쪽에 이제 수급이 계속 붙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1,600억 정도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금융업종에 상당한 수급이 이어졌네요. 1,100억. 그래서 최근에 전기전자 반도체와 또 은행 주들이 이제 수급의 주요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또 반등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고무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전저점 부근에 이제 붙이는 흐름 속에서 전저점을 깰 공산이 큰 어떤 확률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돌려 세워준다면 사실 한국 증시가 상당히 지수적으로는 좋은 흐름으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흐름이 제일 중요한 어떤 지수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최근의 흐름은 조금 고무적인 어떤 변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이건 거의 뭐 확률 높게 저점을 깰 공산이 높은 그런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일단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코스피보다는 작긴 하지만 반도체 반등 자체가 전체 지수를 이제 돌려 세워주고, 그러면 이제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의 또 2차 전지라든지 또 바이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그 H1B의 11% 상승으로 연결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나 H7B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 차원에서 코스닥 지수도 긍정적으로 바뀌긴 이제 오늘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약간 좀 불확실한 면들은 좀 있다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 좀 돌려세우는 형태가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좀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1선이 이제 중요하죠. 21선의 어떤 흐름을 강하게 좀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줘야 보다 더 확실하게 앞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21선이 여기 있고 요 이제 23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지지받은 어떤 형태, 그런 형태가 나와줘야 이제 바닥점을 높였네, 바닥 확인을 해가는 과정에 확실히 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제 특정 집단으로, 메이저 집단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집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여전히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 중기 이평선 61선과 121선의 어떤 이평선을 중간에 두고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흐름 속에서 이런 이 정도의 어떤 중기 물량 정도는 소화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이렇게 241 이평선의 부근을 또 넘나들면서 이 1년짜리 매물들도 소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을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 돌아서는 게 확인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선행할 수 있지만, 지금은 최악의 어떤 실적도 이제 구간이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급반등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어떤 이렇게 실적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또 이제 또 적잖해지는 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우려할 때는 또 꺾이고 하는 이런 어떤 반복된 패턴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간 조정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관련된 리포팅이 오늘 좀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리츠 증권 리포팅인데요. 실적 부진은 이제 삼성 피봇의 필요 조건이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반도체 전략이 있어가지고 공급을 축소하지 않고 있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이제 전략들이 섞여 있겠지만 결국은 과점돼 있는 지금 이제 메모리 쪽 반도체 이제 산업 내에서 결국은 다른 경쟁사의 어떤 약점을 이제 건드리는 그런 측면을 보이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는 뭐 다른 사업부들 포트폴리오 통해 가지고 반도체가 조금 안 좋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면서 좀 분산되는 효과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메모리사들은 전적으로 메모리 가격 이제 업황에 따른 어떤 실적 변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축되고 또 투자 계획도 이제 뭐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소위 이제 치킨 게임 통해서 이제 업종에서 이제 점유율을 끌어올린 그런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다운 사이클 상에서도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와 전략을 가지고서 지금 고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뭐 기존의 어떤 이런 계획들을 이제 뒤집으면서 피봇하면서 조금 더 이제 공급 전략을 수정하게 된다면 이제 투자 축소라든지 뭐 요 정도 흐름을 좀 보인다면 업황이 확실히 개선되고 돌아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삼성 피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얘기만 나와도 뭐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이 삼성 피봇 결국 이제 공급 전략의 이제 수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압박받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번 실적 이제 보시면 4분기 매출이 7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4.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 3분기 이후로 영업이익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뭔가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다시 돌아설지 뭐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죠. 경기에 대한 예측을 뭐 중앙은행도 잘 못하는데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자 네트워크가 이제 좋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뭐 정확히 우리가 이 기업이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어떤 전략적인 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0.9조의 영업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1.7조 이제 영업이 이렇게 좀 내고 있고 MX, NW 1.9조 그리고 뭐 VD 가전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보니까 VD 가전 해서 가전 쪽 TV 이제 TV 쪽이군요. 이쪽은 좀 적자를 봤네요. 확실히 시클리컬한 쪽은 적자를 좀 보게 됐고 또 이제 OLED 쪽은 이제 애플 쪽에 이제 공급하는 게 보통 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된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스마트폰 쪽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판가 하락세 지속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 이제 OLED 쪽 실적 둔화로 인해서 MX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기 영업이익은 4분기 대비 재차 감소하리라 전망이 된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메모리 영업이익이 0.4조 원으로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분기 4.2조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감소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분기 때는 적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이 파운드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0.9조가 됐지, 이게 메모리 쪽은 상당히 지금 다음 분기 적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극도로 부진한 실적은 두 가지 시사점을 낳는다. 첫 번째, 실적 부진 재고 압락은 압박해서 메모리 산업 내 진행 중인 공급 조절 흐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선도 업체로서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운 사이클을 버텨내서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사의 실적 부진의 이면에는 출하 약세, 재고 급증, 실적 둔화의 삼중고가 동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조금 전략 수립이 이제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동사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재용 이제 회장이 그냥 이제 치킨 게임 밀어붙이면 이제 되는 거고, 조금 변경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메리츠 증권이 예상한 올해 2분기 삼성 피봇, 즉 삼성전자 공급 조절로의 계획, 공급 조절 계획은 이제 당연히 축소할 거냐 이거죠. 계획 수정을 위한 필요 조건인 실적 부진은 이번 4분기 실적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남은 건 충분 조건인 경쟁사의 투자 축소. 이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도저히 못 참을 정도면 이제 투자를 엄청나게 또 축소를 발표하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고려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익 레벨보다는 지금 뭐 이익이 많이 줄고 뭐 좀 적자나고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익 격차죠. 다른 업체와의 이익 격차. 이 부분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발표된 마이크론뿐 아니라 SK하이닉스가 만약 극도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지만 투자 계획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경우 선도 업체는 의도적인 공급 확대 신호를 한두 차례 더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는 뭐 축소 계획 전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어쨌든 다른 어떤 그 공급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은 맞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공급 전략의 수정을 위해서는 경쟁사들의 실적 부진 속 투자 재축소라는 명분 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는 1월 말에서 2월 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1월 31일 화요일 날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겠죠. 한다고 돼 있고, 어쨌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략 수정의 명분이자 필요 조건인 경쟁사의 항복, 즉 이제 투자 재축소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메모리 경쟁사들의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하면서 업황 반등의 충분 조건도 채워지리라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포팅도 한번 보도록 하죠. 4분기 잠정 실적 리뷰 보면 비워야 채운다. 일단은 과도한 메모리 재고 소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수요 촉진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낸드의 경우는 영업 적자 구간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디램 쪽에서 이익 났고 낸드 쪽에서는 좀 적자 났을 것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추가 진행될 경우에는 1분기 반도체 사업에 적자 구간 진입할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인 재고 소진이 유발한 적자이면서 설비 투자 규모를 이제 수정할지 여부가 주요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메모리 사업 적자 고려하면 신규 설비 투자 규모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높아질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아까 메리츠 리포팅에서도 이제 확인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도는 매출과 뭐 이익도 큰 폭으로 좀 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퍼밸류에이션이 23배 정도 올해죠. 자꾸 23년을 제가 내년이라고 하는데 23배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24년도에
11배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뭐 24년 개선될 걸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은 이번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와,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정도냐?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2조 이상 안 좋게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최악을 지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안 좋은 어떤 이슈가 나올 때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권 형성하는 지점으로 가는 어떤 수순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이제 플러스 흐름들,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 상승을 보였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좀 좋진 않죠? 네, 이거 뭐 정확히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저점 다지는 흐름에서 요 부분이 좀 저항 라인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다. 요렇게 좀 우리가 전략을 갖고 세우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아직은 뭐 공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 변경을 하기보다는 조금 연초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될지. 근데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또 바이오 주원 어떤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또 작년 말부터 이제 저점을 다지고 기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한다면 어느 정도 업종별로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할지를 딱 그 일관된 어떤 기준으로서 갖고 있어야겠죠.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가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될 지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시장 전체가 나락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이제는 확실히 바닥을 짚고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셀트론도 바닥을 다졌죠. 그렇죠? 그리고 HLB 같은 또 굉장히 좀 그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또 시총 규모와 이제 위상을 갖고 있는 이런 바이오의 대표주가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강한 급반등이 나오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어떤 패턴, 이제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HLB는 요 이제 키움증권 리포팅 좀 참고해 보는데요. 이 많은 기업들을 또 인수를 하고 M&A를 통해서 엘레바, 이뮤노믹 이런 기업들, 또 이제 베리스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회사들을 끼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또 미국에서의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기업과 같이 또 이제 병역 임상을 통해서 지금 FDA 승인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칼렐리주맙이라는 PD-1 이제 면역 항암제와 같이 병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병용한 것들과 임상 비율을 통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또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죠. 보시면 키트로 내려온 것들 보십시오. 연간 약가가 15만 불입니다. 근데 이제 리보셈의 강점이 경구 치료제예요. 먹는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다는 측면이 사실상 이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고, 그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뭐 중국과 같은 또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상당히 또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낼 공산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올해 이제 승리 목표를 가지는 결국 이제 그 병역 임상의 이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직판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병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다른 약보다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렐리주맙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미국 내 약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경쟁 제품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 침투할 것으로 보이고, 간암 시장 자체는 지금 27년 되면 한 10조 가까이 되는 어떤 시장 규모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좀 낳고 있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를 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베리스모, 아까 이제 또 관계회사죠. 베리스모 이제 지분을 11%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카티, 고용하면 카티 이게 개발업체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킴리아 쪽 이제 아버지로 불리는 칼준 교수가 이 파운딩 어드바이저로 이제 있는 그런 인력들을 이제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어쨌든 뭐 중국에서 혈액암 환자 8명 대상에 했는데 완전간에 100%. 야, 이거 무슨 꿈의 기억 그 약이네요. 그래서 미국 법인들의 임상 진척 및 데이터 발표, 나스닥 상장 등이 이어진다면 가치 재평가 가능성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LB 최근에 이제 흐름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쭉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강세였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이전 저점 부근에서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 2차전지 기업들도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다 플러스를 냈네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은행주들 최근에 강했죠. KB금융, 와 이건 무슨 은행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 강세 패턴. 셀트론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네요. 코스닥 넘어가면 에코프로뱀, 2차전지 기업들 뭐 어느 정도 좀 플러스 내줬고, 바이오 기업들도 강세, HLB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원익 IPS 같은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매우 강했습니다. 나노신소재도 4.8%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들. SPG 4% 상승, 대덕전자, 뭐 심텍, PSK, 뭐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는, ISC도 3% 강세.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목별 흐름들이 매우 강한 어떤 기조를 보여줬고, RS 오토메이션도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강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장세는 뭐 어떤 특정 업종이 뭐 주도했다 뭐 이렇게 보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 다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콘텐츠주들이 좀 빠졌네요. 최근에 강했던 것들은 좀 빠지고 나머지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단연 압도적이네요. 1600억, SK하이닉스 890억, 반도체 쪽 또 이제 당연히 은행주겠죠. KB, 하나, 신한 이런 기업들 순으로 이제 순매수를 좀 보이는. 2차전지도 뭐 LG엔솔, 포스코케미칼 수급 들어왔고, 또 LG노텍, LG전자 같은 LG 계열의 또 전장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이네요. 나노신소재, 또 반도체 쪽에 원익 IPS, 심텍, 두산 테스나, 바이오로는 HLB 같은 기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많아요. 동진세미캠, 주성, 하나마이크론, 또 2차전지 쪽에서 성일하이텍, PNT.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는 선반영된 것들이 이제 표면화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주가는 당연히 그게 미리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기간 조정 성격의 뭐 지지부진한 어떤 증시 어떤 흐름을 좀, 지수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고, 종목별 흐름은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연초, 신년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또 출렁거림들이 있었는데요. 뭐 빠지다가 이제 주 말쯤, 주 이제 후반쯤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방에 대한 압력과 에너지가 더 강한 어떤 시점은 맞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